안녕하세요. 우리의 보이는 라디오 DJ 이윤서입니다. 오늘 저희 라디오는 1부에는 재학생분들이 보내주신 재밌는 대학생활 사연을 같이 소개하는 시간을, 2부에는 중앙대학교에 2, 3학번으로 들어오시게 될 신입생분들을 위해 대학생활 Q&A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특히 2부에는 신입생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게스트를 모셨으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1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는 재학생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 일이 있었던 때는 바로 저의 무역학개론 중간고사 당일이었습니다. 1학년 때 놀기에 바빴던 저는 결국 시험 전날에 시험 범위를 펼쳐보게 되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로 새벽까지 벼락치기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무역학개론 시험이 끝나고 1시간 뒤에 교양시험이 하나 있어서 전날에 2과목을 통째로 벼락치기 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었죠. 통학료였던 저는 통학할 시간도 없다고 판단되어 같이 강의를 듣는 동기의 자취방에서 하루 자기로 하고, 둘이서 새벽 4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했어요. 피곤함에 지친 상태로 동기의 자취방에 가서 동기는 바로 잠이 들었고, 저는 새벽 6시까지 다시 시험 공부를 했죠. 저는 잠기가 밝아서 알람을 잘 듣는 편이기 때문에 늦게 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 알람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동기는 새벽 7시에 일어날 예정이어서 아무도 시험 직전 알람을 맞춘 사람은 없었죠. 알람은 7시에 울렸고 동기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정말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시험 시간이 오전 10시였는데 오전 9시 40분쯤 갑자기 동기가 일어나! 라고 느긋하게 얘기하길래 저는 시간이 넉넉한 줄 알고 뒤척거리면서 시간을 봤어요. 그런데 시험 시간 20분 전인 거예요. 제가 놀라면서 시험 20분 전인데? 라고 하니까 동기도 그제서야 놀라면서 준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동기도 잠이 덜 깬 채로 저를 깨운 거여서 늦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저희는 5분 만에 준비하고 뛰어나가서 거의 시험이 5분도 안 남았을 때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진짜 그때 동기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F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에 아찔하네요. 그래도 다행히 시험을 잘 마무리해서 지금은 술자리 안주거리로 얘기하곤 하는 사연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아찔하죠. 늦잠을 자서 결국 시험을 못 본 상황이었다면 라디오 사연으로도 아마 보내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시험 당일에는 꼭 알람을 여러 개 맞춰서 시간 안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보면 너무 억울하니까요. 네, 이제 다음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연은 제가 쓴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경영학부 학생회 기획제작부 국원으로 활동했던 학생입니다. 제가 1년 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아찔했던 경험을 얘기해보려고 해요. 당시 저는 체육대회 영상을 편집을 맡았고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정신없이 편집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틈나는 시간마다,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도, 강의 중간 쉬는 시간에도 컴퓨터를 켜서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찮은 어느 날 평화로운 학생회실에서 저는 어김없이 열심히 컷 편집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컷 편집을 하며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던 중 영상이 갑자기 전부 날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파악한 저는 컴퓨터에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며 앞에 앉아있던 언니를 쳐다보며 오히려 편안하게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언니는 상황이 심각한 것을 바로 알았는지 당황한 표정으로 왜? 날렸어? 라고 물어보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모니터를 쳐다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학생회를 나가야 할까? 국장 언니한테 어떻게 말하지? 마감이 얼마 남았더라? 이런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언니는 저보다 더 당황한 채로 빨리 복구시키라고 하였고 전 해탈한 채로 새로 편집하면 얼마나 걸릴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혹시 저장된 거 있는지 찾아보라 하여 약 20분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서칭을 시작하였고 결국 위대하신 어도비님께서 자동 저장해주신 파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워지기 전 상태처럼 완전하게 보존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기에 행복하게 편집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올렸던 스토리 첨부합니다. 여러분 컨트롤 S를 생활화하세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신청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2부로 다시 돌아온 이윤서입니다. 저희 2부에서는 새내기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2부는 특별히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국장 박정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들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좋아요.
네, 먼저 새내기 생귤탱귤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정은님께서 첫 번째 질문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장학금을 타야 해서 학점 관리가 중요한데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객관식인 고능 내신 시험만 보다가 수술형인 대학 시험을 준비할 생각을 하니 너무 막막해요. PPT와 전공 소적을 몽땅 암기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윤서님은 시험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고등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시험 대비는 교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 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강의에 따라 교수님에 따라 시험 형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시험 전 교수님께서 대부분 시험 형식을 알려주세요. 만약 공지를 안 해주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분들이시라면 에브리타임에 가입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에브리타임 강의평에 있는 시험 정보란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 그 수업을 수강하신 선배분들께서 기출 정보 또는 교수님의 시험의 특징을 정리해 놓으셨답니다. 네, 하지만 시험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겠죠? 생길탱길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PPT, 전공 소정을 몽땅 암기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전부 단답형과 소수형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교수님도 계시니까 미리 정보, 강의평 알아보시고 최대한 꿀강의 잡아서 학점 잘 받기 응원할게요. 다음 질문입니다.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데 영미 유럽권은 경쟁이 치열한가요? 과마다 파견 가능한 대학이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혹시 정은님께서는 교환학생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혹시 윤서님은 알아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모든 과를 다 받는 대학도 있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교환학생 신청을 받는 과를 제한해 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영국의 한 대학교는 경영학과만 교환학생 신청을 받더라고요. 이러한 정보들은 중앙대학교 국제처 홈페이지에 찾아보시면 각 대학들이 요구하는 자격 및 조건이 나열되어 있는 파일을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브리타임 앱에서도 교환학생 게시판이 존재하니 거기서도 여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교환학생은 보통 2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많이 가기 때문에 학점 관리 잘 하시고 해당 자격에 잘 맞게 준비하셔서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신입생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걱정해 볼 만한 질문일 것 같아요. 술을 못 마시는데 친구를 사귀거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까 봐 걱정이에요. 술을 안 마시면 모임 같은 곳에서도 소외되고 사람 사귀는 것도 힘들까요? 엄청 활발한 성격도 아니라서 친한 친구나 선배가 하나도 없을까 봐 걱정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대학 입학하기 전에 술 때문에 걱정하시는 새내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도 술 마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낯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머스타드님과 비슷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이 질문에는 정말 확실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을 잘 못 마셔도 낯을 가려도 친구들, 선배들과 충분히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술자리가 아니어도 수업이나 동아리, 학생에 대해서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굳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밥 한 끼 하면서 서서히 친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수업 끝나고 모르는 내용을 교수님께 질문 드려도 되는 걸까요? 교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하게 됐을 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당연히 질문하셔도 됩니다.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건 그만큼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궁금한 게 생겼다는 의미겠죠? 교수님들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수업을 들은 학생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준다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서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정확히 어떤 시간에 개인적으로 질문해라 라고 따로 공지하지 않으셨다면 수업이 끝난 후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도 답변을 드릴게요. 만약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수업을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앙대학교 전자출결 사이트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출석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업일 이전에 메일로 교수님께 상황을 설명드린 후 해당 사이트에 출석 인정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교수님마다 인정 기준이 다르실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교수님께 확인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중앙대 등록금 뽕뽕 넘버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에 학교 메일로 가입해서 대학생 인증을 받으시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중앙대학교에만 있는 e어드바이저 사이트인데요. AI 기반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 시스템으로 자신의 학습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주고 희망하는 진로를 입력하면 다른 사람들이 수강했던 적합한 코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레인보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기업별 직무 분석, 자기소개서 첨삭 등 취업에 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영학부 학생의 우리의 DJ 이윤서와 함께한 보이는 라디오 재밌게 보셨나요? 이 시간이 신입생 그리고 재학생 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라디오의 질문과 사연이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영학부 학생의 우리의 콘텐츠는 3월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